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누리호와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주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공위성이 왜 지구를 도는지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켓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로켓과 비행기의 비교, 그 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배웠던 얘기,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보면은 지구의 중력과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원심력이 같아서 위성이 돈다. 이렇게 들은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원심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닌 가상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인공위성과 발사체는 어떤 관계인가 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인공위성은 뭐고, 발사체는 뭐고, 우주선은 뭐고, 로켓은 뭐고, 그러면 또 이것도 발사체는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또 미사일과 발사체는 뭐냐, 이렇게 굉장히 그 관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먼저 그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큰 카테고리로 사람들이 분류를 하는 게 로켓이에요. 로켓에 발사체도 포함되고 미사일도 포함되고 뭐 다 포함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군용으로 쓰면 미사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게 발사체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우주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지구 고층 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지구 관측을 하는 그 사운딩 로켓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투입시키는 본격적인 발사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로켓에는 군용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가 모두 포함된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로 위성을 지구 궤도에 투입을 하고 있는 그 로켓에 대해서, 발사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사체는 위성을 궤도에 투입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발사체는 트럭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위성은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짐을 A지에서 B지점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택배를 수령하거나 할 때 우리가 짐을 직접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보통 그 택배 기사 아저씨들이라든가 아니면 수송을 담당하시는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짐을 날라주신다거나 아니면 딴 데로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트럭이 어떤 목적하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짐을 부리고 떠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주 발사체가, 그러니까 발사체가 위성을 싣고 궤도로 올라가서 궤도에다가 위성을 놔두고 발사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택배지, 택배 아저씨가 타고 있는 트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발사체가 중요하냐, 위성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위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발사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발사체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택배를 주문하면은 택배 아저씨가 트럭으로 금방 갖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간의 그 산악지구에 산다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남극이에요. 거기서 물건을 주문했어요. 그러면은 그 택배 기사 아저씨가 우리나라에서 물건 주문을 받아가지고 아르헨티나까지 날아가서 아르헨티나에서 배 타고 또 남극까지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인공위성은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사체가 인공위성만큼이나 또 만들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인공위성은 왜 지구를 돌고 있을까요? 중력과 원심력이 똑같아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혼자 돌고 싶어서 돌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지 대략 한 40억 년에서 45억 년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달도 마찬가지로 지구를 돌고 있는 데가 한 40억 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돌고 있을까요? 지구는 어떻게 태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공 던지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공을 던지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공이. 근데 좀 더 세게 던지면 좀 더 멀리 가겠죠, 공이. 더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서 이러한 궤적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치잖아요. 공을 던지면 땅에 떨어진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지구는 평평하지 않죠. 동그래요, 지구는. 그래서 정말 팔 힘이 센 사람이 공을 던지게 되면은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좀 더 세게 던지면 좀 더 멀리 가다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팔 힘이 매우 강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캐치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을 멀리 가게 돼요. 근데 내가 좀 더 세게 던지면 아예 지구 반대편을 돌아서 거의 나한테 가까이 오고, 정말 내가 힘껏 던질 수 있다면은 공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 뒤통수를 때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공이 내가 던진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인공위성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인공위성을 세게 날리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돌아오는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 이런 궤도를 인공위성의 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원궤도를 돌면서 공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을 세게 던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힘껏 던진다? 내 어깨에다 힘을 많이 줘서 던진다? 공을 힘껏 던지면은 공은 빠르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걸 약간 물리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면은 내가 세게 던질수록 공의 속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빠르게 날고 공의 속도가 크게 될 때 내가 세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까 그림으로 넘어가면은 공의 속도가 작으면 돌다가 땅에 떨어지는 거고, 공의 속도가 충분하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공위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충분한 속도를 가지고 돌면은 지상에 떨어지지 않고 그 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타 신문 지상이라든가 어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원궤도도 아닌 궤도가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원궤도가 아닌 궤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면은 원궤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좀 더 세게 던지면은 더 멀리 벗어납니다. 더 세게 던지면은 더 멀리 가겠죠. 그러다가 아주 세게 던지면 이렇게 공이 지구 바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처음에 원궤도, 그러니까 원의 모양을 한 궤도가 있다가 그보다 원궤도보다 좀 더 세게 던지면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찌그러진 포물선 모양이 되다가 정말로 속도가 빨라지면은 얘가 지구를 도망가 버려요. 이러한 원리를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궤도에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 주위를 원으로 돌고 있는 거를 우리가 원궤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이 아닌 찌그러진 타원궤도의 모양을 타원궤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서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궤도를 우리가 쌍곡선 궤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 공식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로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다가 세 가지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이 모든 행성, 위성들은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는 하지만은 완전한 원이 아니고요. 굉장히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시나요? 우리가 타원 궤도를 돌면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지구에 가까운 곳, 근지점이 있을 것이고 지구에 멀리 있는 원지점이 있을 건데 겨울에 더 가깝고 여름에 더 멉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이유가 뭐냐면은 지구가 약간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이유 때문에 여름에는 그 태양빛을 거의 우리나라가 수직으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태양빛을 좀 더 이렇게 비스듬히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태양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워지는 거고, 겨울에는 태양빛을 적게 받기 때문에 추워지는 겁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궤도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궤도를 목적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장 찌그러진 긴 타원 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때나, 아니면은 원궤도를 그려야 할 때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그 다른 소행성 탐사를 갈 때라든가, 아니면 해성 탐사를 갈 때든가, 아니면 화성이나 금성으로 갈 때는 지구 중력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쌍곡선 궤도를,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쌍곡선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라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여러분이 고등학교만 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물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것은 그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